네, 금요일 용환석 대표님 만나 뵙는 시간입니다. 펀더멘탈 투자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중국의 3년 반 만에 금리 인하 관련해서 중국 경제 이야기 또 관련된 이야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진단으로 가겠습니다. 용환석 페트라 투자자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건 중국 정부도 그만큼 이제 경기 위축 상황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중국의 최근의 경기 상황,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지요? 예, 그동안 사실 중국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최근 유럽이기 때문에 다소 잊혀진 감은 없지 않지만, 아직도 그런 그 우려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 아래 그래프, 다음 그래프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중국은 과거 우리나라나 일본이 고도 성장을 했던 그런 시기랑 비추어 보아도 그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또 설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나친 설비 투자 위주가 결국에는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시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일부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좀 믿기 어렵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주로 그 전력 생산 수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치는 좀 조작하기가 어려운데, 이 전력 생산 수치를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또 이는 산업 생산과 이렇게 산업 활동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국 경제가 실제와는 달리 아주 안 좋다, 이런 사인이기도 한데, 또 그 신용 비율도 굉장히 높고, 또 더 나아가서 중국 경착륙을 얘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 버블을 얘기하는데, 많이 하락을 하곤 했지만 그 시가 기준이 아니라 건설비 기준으로 그 중국의 주거용 전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중국 GDP 대비 35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높은 수치는 과거 1989년 일본하고 2007년 아일랜드에서밖에 기록된 적이 없는데, 이 두 나라 모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심한 그 경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그러한 시각에 따라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중국은 이러한 어떤 어려움, 단기간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탄력성이 많이 강하다는 이러한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그 설비 투자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누적된 설비 투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래프 이제 아래 왼쪽이 중국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1인당 GDP도 낮지만 1인당 그동안 축적된 이런 자본도 낮아서 사실은 그 경제 발전 단계 아직 초기에 있는 중국으로서는 현재 시점에서 설비 투자 주분이 높은 것 자체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채를 빌려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IMF 때 갑자기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금융위기가 온 적이 있는데, 중국은 51%에 이르는 높은 이런 이제 가계 저축률로 인해서 이런 내부적으로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이런 많은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도 실제로 남기 때문에 사실 중국은 자본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중국은 이제 경제 규모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고, 또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합쳐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부터도 중국 경제는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벌 문제가 생기면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들 많이 얘기했는데, 어저께 이제 금리 인하를 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 인프라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프라 투자 이외에도 중국은 이렇게 투자할 분야가 아직도 많이 있는 아직 그런 단계고요. 또 최근에 글로벌 유럽이나 이런 미국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또 많은 부분이 이게 내수를 진작하는 부분에 사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중국 경제가 최근에 어렵습니다만은 경착륙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국내 증시 급락 이후에 급반등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중국의 금리 인하라는 전격적 카드를 맞게 됐는데, 국내 증시 향후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준비한 차트가 과거 우리나라 코스피의 PB 비율,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자기 자본 대비 주가의 수준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익 대비 주가 P를 많이 쓰곤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익은 좀 기업 간 매년 변동성이 커서 주로 PB 비율을 보고 있는데, 사실 결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현재 수준은 1.2 정도인데, 과거 2008년 말에 크게 떨어졌던 거의 1 이하로 떨어졌던 것을 제외하고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제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장이 좋을 때 이러한 비율, 즉 밸류에이션 비율이 아주 높아지고 지나치게 높아질 때까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야 주가가 보통 하락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싼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낮은 정도까지 떨어져야 다시 이제 상승장이 시작되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현재도 싸지만 더 싸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가가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떨어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주가가 계속 횡보장, 이제 박스권 장세에서 계속 쭉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사이에 기업의 이익은 꾸준히 증가를 해서 결국에는 그 밸류에이션이 낮아져서 다시 상승장이 시작되곤 하는데 이제 지금으로 보면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최근에 보면 최근에 이제 지지난주 5월달 그 주가 하락도 사실은 많은 악재가 이미 포함된 가격이라고 보이고 또 새로운 악재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뭐 스페인이 사실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고 해서 사실은 앞으로 이런 그 횡보 장세, 박스권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최근 주가 이제 그저께 계속 이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최근의 주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박스권 장세 안에서는 바닥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주가가 싸다는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더 싸질 수 있지만 당분간은 이 상태에서 계속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아까 이제 그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물론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하고 있지만 과거와는 달리 이렇게 원자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중국 자체도 또 민간 소비 부분에 많이 영향을 이제 집중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게 투기적인 그러한 수요도 많이 줄어들어서 당분간은 좀 하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일반 소비자한테는 일종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산업에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 심리입니다. 사실 이제 상승장은 비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이 되고 또 회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하고 또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숙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행복감, 희열, 역시 주식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끝나곤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현재 상황은 비관적인 분위기라 요즘 이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이 어떤 면에서는 이 1800 언저리는 좀 바닥 근처에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 템플턴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PB, 그러니까 이제 PBR이라고도 하고요, PB라고도 하고 이제 자산 가치로 봤을 때 저평가 영역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오늘 그 증시와 관련해서 포커스 맞추신 것들은 종목들은 원자재 가격 하락, 또 이제 유가 하락해서도 어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냐 저희가 얘기한 바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한다면 관심주는 어떤 게 됩니까? 네, 이제 첫 번째는 그 도시가스 회사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회사는 경동도시가스인데 그 울산 지역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울산 지역은 좀 산업시설도 많고 해서 또 성장성도 높은데 최근 이제 LNG 가격은 원유 가격에 연동이 돼서 거래가 되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 특히 천연가스 가격 자체는 그 현재 1000큐빅피트당 한 10불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셰일 가스 개발로 인해서 2.4불 정도로 훨씬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향후 미국에서 그 이제 낮은 가격에 이런 천연가스를 액화해서 수출할 계획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중국이랑 호주에도 매장량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과 같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장기적으로 이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세로 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추세는 이미 1분기에도 반영이 돼서 그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7%, 영업이익은 70% 증가할 정도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PE,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은 올해 예상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은 2, 3 사이로 굉장히 낮고 또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2천억 정도인데 실제 시가총액은 그거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아주 낮은 가격에 거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별로 이렇게 변동이 없었고 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별로 변동이 없는데 사실 앞으로 그 성장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회사는 대한항공인데 최근에 이건 약간 이제 포인트가 다른데 최근에 그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원유 가격이 어느 정도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닐지라도 안정세를 보이다 보면 현재 40% 이런 유류비 비중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개선될 수가 있는데 현재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 또 이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주식들도 많으니까 한번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들은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서 관심 가질 종목들을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중국의 금리 인하 얘기를 좀 했으니까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들도 조금만 더 언급을 해볼게요. 이전에도 이제 중국 모멘텀 관련해서는 그 소비 관련주는 언급을 하셨죠. 중국에서의 뭐 소비 때문에 좋아지는 쪽들 내수주 그런 쪽은 좋게 봐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소재주나 화학주들 이런 쪽의 섹터는 아직까지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두 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소비 쪽은 뭐 마찬가지로 사실은 뭐 요번에 이제 금리나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지만 계속 그 수혜를 볼 것은 뭐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소재주는 뭐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좋을 수 있겠는데 조금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원자재 가격 결국 다 연관이 되는 건데 그 중국의 설비 투자라든지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과 함께 중국 경기 이야기 또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 관련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